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국가 부채 위기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모두 적자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에 금을 늘리고 장기 국채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 이후 민주당 혹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블루 또는 레드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달러 이외 자산에 대한 노출은 늘리고 금과 같은 해지 수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달러 가치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노이버거 버머는 트럼프 집권 아래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약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달러 강세는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지적하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이민 정책이나 온쇼어링 같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계속 키울 것이라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은 예상치 못한 관세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 4분기 중 3분기 동안 3%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며 현재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과 미래 수익 제한 가능성 그리고 대형 성장주의 편중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정치적 충격의 가능성일 수 있다며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관세를 동반한 치열한 무역 전쟁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과 함께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들을 선두로 한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어제 졸트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GDP까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인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매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는 10월 25일까지 집계된 한 주간의 원유 재고가 57만 3천 배럴 감소했고 가솔린 재고는 28만 2천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0.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측치인 마이너스 0.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집계한 미국의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23만 3천 명 증가하며 예측치인 11만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9월 고용 증가폭은 14만 3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3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가 2.8%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이전 분기 성장률인 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휘발유 재고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또 한 주 만에 찾아뵙네요. 또 10월의 마지막 날 전날이네요. 그죠? 어쨌든 10월 달 참 혼돈스러운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뭐 우리 시청자 다 아시다시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청난 중요 지표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빅7 기업들의 일부 기업들이 또 장 마감 후에 실적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힘든 시간 10월 달 잘 버티셨고요. 그리고 내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있죠. 자, 대선이 뭐 우리나라 같이 뭐 땅다리가 좁은 나라는 바로 이제 개표 결과 나오는데 아무래도 11월 중순까지는 안개 속에 어떤 시장의 형성일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땅덩어리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적어도 최장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안개는 거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성에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해외 선물이나 투자하는 데서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오늘 거치다 보면 보름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국 시장은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빨리 좀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서 우리도 경제라든지 주식에 또 화랑을 좀 불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또 좋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또 곧 발생이 될 것이고 있을 것이고 미국 대선 이후에도 11월 중순까지는 다소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팁 오늘 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M7 기업들 중에서 무려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실업률과 또 비농업 고용 지표들 그리고 또 이제 뭐 GDP 등등 다양한 정말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이러한 지표들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개장 전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개장 이후에도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10시 43분경 2542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27%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26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 나스닥의 흐름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일본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래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강달러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일본 엔화 가치는 약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조기 퇴진하게 될 경우 일본은행의 긴축 기조 전환 속도도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열린 한 강연회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모두 감세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후유증이 내년 상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감세안의 경우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있고요. 또 트럼프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를 내지만 고소득자의 소비가 계속 커지고 있어 경제 성장률의 악화는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강달러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달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엔화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본 이 이시바 정권이 지금 힘을 좀 쓰기 어려워진 상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BOJ 측면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라보는 측면은 결국엔 이제 BOJ나 연준은 뭡니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이죠, 그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다시피 자, 이번에 자민당이 패배한 원인은 뭐 딱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죠, 경제. 지금 뭐 일본 인플레이션 상당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좀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런 거에 인해서 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바꿔보자. 뭐 그런 식이 되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심은 여기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예요. 4.1%예요. 그죠? 자, 아베노믹스가 2009년에 거의 15년 정도 계속 우리가 일본이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거의 뭐 제로 금리 물론 저번에 0.1 올렸지만 상당 기간 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애를 좀 먹고 있는 상황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어쩌면 일본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엔케리 청산이 재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떻게 됐든 11월 7일 다음 주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날.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0.25%를 인하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얘기가 돼 있고 지금 일본 자체는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물가를 잡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리 격차가 좁아지겠죠. 그럼 스마트 머니가 일본으로 옮겨갈 여지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둘이 반비례한 게 있다 보니까 그죠? 반대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해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다음 거. 네, 네. 자, 다음 것도 보시면 자, 지금 또 근거가 뭐냐면 자, 어떻게든 뭐 10월 31일 날 BOJ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안 내리고 동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우회당 초공제가 하는 얘기가. 자, 근데 그 향후 멘트가 중요합니다. 연준의 파월도 항상 뭐 어렵게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멘트가 매파적으로 나오거나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아까 말씀 BOJ의 목적은 물가 안정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경제 물가가 이제 BOJ가 생각하는 만큼 어느 실현 가능한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정책 금리를 인상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을 했어요. 이건 정치하고 무관한 얘기죠. 물론 일본이란 특성이 있죠. 뭐 미국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우에다는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다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10월 말은 동결이 될지 몰라도 향후에 우에다가 미국의 어떤 대선의 결과도 보겠죠. 그렇게 보면서 금리 정책을 조금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오른쪽 화면 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엔화를 보세요. 엔화를. 자, 2024년 7월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오늘 같은 비슷한 레벨에 지금 15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엔화 가치가 떨어졌었죠. 자, 그러고 나서 2024년 9월에 그죠? 9월 중순에 거의 140 초반대까지 엔화가 아주 강세가 이어졌어요. 그러기 또 무색하게 지금 다시 거의 2023년 7월 거의 3달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 경제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BOJ 입장에서. 그래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뭐
가지만 결국에는 우에다 총재의 말을 들으면서 향후 어떤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럼 마스터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제2의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사한 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빠르면 12월 말, 12월 말. 늦으면은 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 좀 이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이어질 건데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저의 내피셜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민당, 일본 자민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또 BOJ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주식시장의 약세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한 리스크죠. 상당한 리스크고. 왜냐하면 자 작년에 저 SVB 사태가 있었죠. SVB 사태 때 그때 뭐 이제 뭐 피치사에서 뭐 신용 강등을 안 시켰지만 미국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네. 과연 왜 조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죠? 재정 적자는 또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감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똑같은 정책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네. 그죠? 네. 정책인데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1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지금 금리가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예산이 1조 달러인데 거기보다 더 많이 이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 국간에 돈이 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 그 돈을 또 찍어내야 될, 국채 또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부채가 산처럼 눈털쳐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죠? 아무리 뭐 미국이 천조국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해리스가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죠? 조금 뭐 그런 거 리스크를 좀 감수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또 정권 새로 잡아버리면 엄청난 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이 시장에 또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가 안 잡혀지는 거죠. 그죠? 잡혀줘야 되는데. 그럼 소비가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이거 뭐 자막에 잠깐 봤는데. 자, 이제 관세 이거 많이 때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나홀로 성장, 미국이 혼자 성장이 가능할까요? 절대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러가 지금 너무나도 이게 금리하고 달러는 상강한 게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도 오르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강달러예요. 자, 이런데 원래 이제 또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금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반비례 관계가 안 가냐 이거지. 자, 그거는 좀 이따 골드 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올 말 아니면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신용 등급 회사에서 뭐 어떤 어나운스를 한번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공포를 하면 언론에 대한 어나운스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주식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일단은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두 후보 모두 내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추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를 또 돌파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강달러를 주목해 보자,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좀 내비쳤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강달러도 괜찮고 저는 채권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재정을 또 아까 말씀드린 충당하려면 국채 발행해서 이 높은 이자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리스크가 또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뭐 일본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상태가. 과연 살 나라가 몇 개가 있을 때 거기도 퀘션입니다.
그런 것도 퀘션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면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인대죠. 중국. 최고 큰 회의가 있죠. 자, 거기서 시진핑이 정말 부양책에 대한 걸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머니가 잠깐 동안 또 중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다. 뭐 그런 것들. 그럼 우리나라 또 안 좋죠. 그죠? 이래저 우리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다. 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보다는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그렇죠. 해외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모르겠어요. 환율이 지금 환율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 지금 거의 1,400원을 우리나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아. 삼성전자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좋은 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네, 자, 어쨌든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위로도 베팅할 수 있지만 또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전략 오늘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왜 매수일까요? 현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제랑 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어제 졸투 보고서가 어떻게 됐어요?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소비자 컨퍼런스, 소비자 네, 신뢰 컨퍼런스 지수 보도, 네. 좋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시장은 어떻게 돼? 항상 좋은 것만 해석을 하잖아요. 아. 그들이 결국엔 그게 발표를 하고 나서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예. 결국엔 5시 정도 되면서 또 실적이 이제 알파벳. 알파벳 나와요. 네. 쭉 올라갔잖아요. 어. 지금도 아까 6%까지 올라가고 있고 네. 오늘도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 네, 오늘도 뭐가 있어요? ADP하고 GDP가 나왔었죠, 그죠? 자, ADP는 뭐 따블이 나왔어요. 민간 고용이지만 어떻게 됐든 어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 GDP는 어쨌든 0.2 예상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2.8이 나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2분기 때 처음에 이제 속보치가 한 1.4%인가 2.6% 정도였어요. 거기도 거의 배 이상 나온 거니까 잘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그 순간적으로 아까 좀 헷갈렸지만 아니야. 여전히 괜찮아. 그러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ADP가 잘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역으로 따지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장률 잘 나왔으니까 또 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혼돈이 생기는데 그건 일단 무시한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결국엔 내일의 파이널이 뭐죠? 내일 MS하고 메타 실적 있죠. 근데 시장의 예상치는 일단은 좋게 나오더라.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상방으로 배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로 가더라도 우상향을 하더라도 상당히 변동폭이 세면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목요일 날 내일 또 내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또 중요한 지표가 있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1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돈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실 때 조금 기다리면서 1,000명이 맨날 교육시켜드린 그런 기법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자, 주식 하시는 분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 자, 시장이 좋으면은 뭐 한국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디커플링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안 좋았죠. 코스피 뭐 2,600 결국엔 거기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길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1,000명 앞에 잡아 보시면서 1,000명한테 오시면 자, 한국 주식 어떻게 투자할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오시고 또 여기 뭐 좀 이따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그죠? 기법 강의하는데 이게 뭐 해외 선물 써먹는 게 아니죠. 저는 국내 선물도 다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하세요. 자막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막 보고 들어오셔. 그럼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놀면 뭐 합니까? 진입해서 돈 벌어야지. 그죠? 자, 일단 우리가 30분 봉을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1분 봉, 주봉은 오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30분 봉. 자, 제가 30분 봉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나와서 하는 매매는 물론 단타지만 중타, 장타가 되겠죠. 그죠? 자, 모든 시발점은 30분 봉에서 출발을 해요. 물론 진입은 뭐 5분 봉이 됐든 1분 봉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인 어떤 추세의 분봉은 30분 봉이 기준이 되겠다. 기준선이다. 기준봉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때는 이제 좀 많이 늦었어요. 좀 아쉬운데. 자, 아까 이제 장이 이제 딱 열리고 나서 그죠? 좀 지나서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 야, 이거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완전히 캔들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지지받고 올라갔느냐? 정확히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저항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항대가 나중에는 지지대로 바뀐다.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장송 시작하기 전에 한 660 정도, 약간 630, 요 630, 요 630 자리거든요. 요 정도에서 매수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고 결국에는 660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오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30분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진입은 뭘로 한다? 5분봉으로 한다. 5분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제 이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제 기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6.25 전쟁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니까 6.25 전쟁성이 도대체 무슨 기법이야? 저 모른다? 그 앞에 자막 보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히 나오죠. 그죠? 자, 5분봉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결과적으로 횡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오늘 변곡점이라는 걸 우리가 5분봉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돼? 진입은 20660에서 670 사이가 오늘 진입 타점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높이는 어디냐? 목표가는 20696.5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70과 근처가 될 것 같네요. 왜냐? 거기가 종가예요, 종가. 종가는 결국에는 이제 종가를 돌파하면 오늘 플러스로 가는 거고 저항과 같으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가치가 있겠다. 단 MIT 익절을 거래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둘 다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은 배드뉴스보다는 굿뉴스를 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물론 좀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겠으나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타점에 대해서는 30분 봉상 2660포인트 지지 여부를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2660이나 2670점 정도에서 포인트 정도에서 진입 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2700포인트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항상 진입하실 때는 MIT 익절을 걸고 진입하시는 거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소식에 유가는 어제도 이틀째 하락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개장 전부터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9시 28분경에는 68.88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58% 정도 상승한 68.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 날인데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어떤 부분 체크하고 매수일까요? 자, 뭐 이틀 연속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한번 쉬어가면서 오늘 한번 올라가자. 뭐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일단 분위기상은 시장적인 분위기상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확전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확전이 안 되고 있고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저번에 상당히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이게 10월 8일까지만 해도 거의 78달러까지 이러다가 이거 80달러 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데 그죠? 유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머리 아프죠.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시장적으로는 일단 분위기 좋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은 쉬어간다. 그래서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름폭도 거의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오른 거 다 온 것 같고 오늘은 추세적으로는 상방에 맞는데
거의 고점은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1분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분봉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쫙 그어놨죠. 이게 지금 10월 28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13%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지점까지 오늘 타치를 하다가 결국에 윗꼬리가 좀 달리는 캔들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엔 오늘 기술적으로 한번 터치를 해본 거예요. 놓고 해보고 결국에 야 여기가 오늘 한계치구나. 그렇게 보면서 지금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봉 30봉도 정확하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28일 새벽에 저항 받았고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타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너무나도 완벽하죠. 이게 쌍봉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타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확인했다. 그러면 진입은 일단은 매수는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의 관점으로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진입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는 거는 잠깐만요. 68.30에서 40 정도가 되겠네요. 30에서 40 사이에서 저항을 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항대입니다. 저항 받아주면 매도로. 오늘 추세는 상방이지만 짧게 먹고 나오자고요. 68.30에서 40 정도에서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매도로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단 어떻게 돼요? 11시 30분에 지표 발표 있죠. 그거 확인하시고 뭐 그전에도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가 오늘 저항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일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고점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68.30이나 68.40 사이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20틱 정도에서 30틱 정도 짧게 수익 내시는 거, 매도 쪽으로 수익 내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원유 재고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 선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801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10시 15분경에는 2799선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조금 우하향을 하면서 10시 37분경에는 2782선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2780선 정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31% 정도 강보합권인 278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바로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금인데 왜 매수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 더 제가 마스터님을 너무 기다렸던 게 원래 강달러랑 금은 디커플링 되는 관계인데 지금 둘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뭐 그 전쟁에 대한 이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제에 대한 이슈이고 과연 이걸 사가지고 이게 값어치가 불안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적인 데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디커플링이 돼야지 맞는 건데 지금은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래도 골드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골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 쏠리는 거다. 아무래도 네. 안전적이니까 말 그대로.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제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출연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 불안한 상승장이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무턱대고 야 어차피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분위기상 그죠? 오늘도 상방의 여지가 충분히 놓여 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30분 보겠습니다. 자, 30분 보면 27 한 86 정도가 되겠네요. 86짜리에서 86개짜리에서 지금 어쨌든 밑꼬리가 좀 세게 달리면서 지지해주고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방을 제가 봤고요. 자, 진입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히 이 자리죠. 여기서 정확히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가 패턴이 되면서 요 고민하는 자리가 2787에서
수정하겠습니다. 2785에서 87자리가 되겠네요. 2785에서 87자리. 여기서 계속 지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요것도 조금 짧게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캔들선, 제가 강조드린 게 5일선을 캔들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캔들선은 약간은 뭐 각도가 올라가려고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일단 21선에서 자꾸 저항을 받죠. 21선이 우상이나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먹고 제가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대신 자, 20평선이 다시 우상향을 해서 꼬꾸라져 올라가면 좀 더 우리가 수익을 그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벌어보면서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불안한 상승장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금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2,785에서 2,787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황과 더불어서 또 구체적인 타점까지 잘 짚어주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마스터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또 핫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자, 너무나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제 처음에도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너무나도 빅 이벤트가 많아요. 뭐 기업 실적, 뭐 지표 등등등등 그죠 많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출연을 하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미리 여러분한테 꿀팁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갖고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온라인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연을 하시면 좀 더 깊은 그런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온라인 강연에 참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일단은 중요 지표가 이제 내일 뭐가 있어요? 내일 PC가 있죠.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 자, 개인 소비 지출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근원을 일단 저는 살펴봐야 돼. 근원. 전월 대비 근월. 자, 그럼 근원은 지금 0.3입니다. 저번에 0.1이 나왔어요. 그럼 0.3이 나왔다는 건 0.2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데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시에는 좋은 거는 아니겠죠. 요거 일단 먼저 짚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예측치는 저번보다 조금은 높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실업자가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지 또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얘는 얘는 좋고 얘는 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복잡 다양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히 어떤 투자 방향성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매일매일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자, 금요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연준이 이제 파월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불균형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뭐 하리케인이 두 번 덮쳐서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뭐
비노음이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샴의 법칙을 만든 샴이란 분도 그죠? 그분도 뭘 시적이다 어제 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 이거 보자는 얘기예요. 보면 그죠? 자 이건 넘어가고 잠깐만 다른 거 볼게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 네, 요거. 자, 그다음에 내일 이제 그래서 그 고용하고 실업률도 일단은 예상보다 시장보다는 조금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계절적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결국에 뭐돼? 야 연준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석은 아마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연준은 노동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내릴 이유가 없겠다라는 얘기에 제가 집중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오히려 그죠?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오늘 공부 또 하셔야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단타 매매 매주 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단타 매매가 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오늘도 좀 더 쉽게 정거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빨리 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MAC 오실레이터, 이제 1,000명이 이제 우리 이제 매매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매하는 분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자, 보조지표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29년 동안 써보니까 그래도 MACD 오실레이터가 제일 신뢰도가 높더라. 단타 매매 있을 때. 자, 뭐 장타 매 아까 6.25 제 시그니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MACD를 주로 사용하지만 단타 매매 있을 때는 MACD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제일 단타 매매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내가 뭐 딱 그 차트 보니까 뭐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진입할지 모르겠어. 그게 제일 답 아닌가요? 그게 난감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 들어가서 괜히 또 손절만 당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거기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하시는 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저는 해외 선물 지금 교육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해외 선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코인도 되고 주식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매도일 때는 국내장 투자 안 하시면 되고 매수일 때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양방 매매가 가능한 게 바로 해외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주식하시면 와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장을 보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그럼 매일 제일 하단이 뭡니까? 1분봉이죠. 1분봉은 결국엔 제가 얘기하는 게 진입 타점에 대한 분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진입을 하냐?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봉을 보는 거예요. 5분봉은 단타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추세. 얘를 보고 아, 얘가 상방으로 갈 것 같다. 하방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게 바로 5분봉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봐야 될 분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깊게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해드리고. 자,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딱 보세요. 자, 여기 이제 MACD 오실레이터죠. 얘 교차점이 정확히 나왔어요. 교차점이 나왔고 여기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어떻게 돼요? 캔들이 하나 출현됐죠. 그러면서 또 양봉이 출현이 됐고 또 양봉이 출현됐고 양봉이 출현됐어요. 자, 근데 일단은 확인 사살 하셔야 돼요. 확인 사살. 야, 양봉 나왔으니까 저거 무조건 매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5분봉을 2번에서 3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각도예요, 각도. 무슨 각도냐? 캔들선, 제가 5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5일선. 5일선이 35도 이상 꺾여서 올라가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3번이 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요 지점. 그죠? 그 여기서 아, 이제는 뭐 올라가는 게 확실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을 말 그대로 5일간의 어떤 주가의 평균을 나누는 게 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가다 이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거의 일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입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2번, 3번 확인한 위치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위치가 나와요? 저기 나오죠? 교차점. 저기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째, 3번째 들어가 있는 1분봉 차트가 되겠다. 이렇게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입할 때만 요걸 확인하면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얘가 올라가는지 얼만큼 올라가는지는 어떤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거죠, 5분봉. 이거 갖고 체크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도지 같은 게 나왔어. 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죠? 어쨌든 양봉이 안 나와줬어. 그 미련 없이 털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털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오실레이터 막대인데, 자, 이게 영원한 원인은 없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간혹 가다가 음봉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늘림목도 나오고. 자, 그런데 MAC도 신뢰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계속 신호가 나와주잖아요, 그죠? 여기 신뢰도가 높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다가 뭐 지지분하게 움직여도 뭐가 끄떡 없어요. 왜? 진입하고 나서 손절을 잡아버리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죠? 단타지만 이게 장타의 연습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횡보하다 올라가잖아요. 결국엔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나. 이게 바로 제가 신뢰하는 MACD 오실레이터 매매법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음 주에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음 주에 2부 이어서 또 제가 시간 되면 강의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또 29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MACD 오실레이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속보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 모두 예측치를 하회했는데요. 즉 그만큼 더 많이 소진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발표 직후에 68.50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68. 지금 2일에서 25달러 선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맞았네요. 맞았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68.30에서 40. 네, 저항 확인. 네, 저항 확인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일단 청소하신 분이 끝내세요. 또 60으로 또 들어가면 또 이상한, 어차피 60은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죠? 또 아까 나스닥도 잠깐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스닥도 지금 뭐 상태 상당히 좋아요. 네. 아까 얘기하자마자 바로 저거 뭐 종가를 찍어버렸네요. 네네.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뭐 개돈 타셨겠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커피 한 잔 쏘십시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습니다. 68.30에서 40달러 선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거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셨고요. 또 나스닥 선물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수익 80에서 100틱 정도 나셨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명 맞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새벽 5시 MS와 메타 실적 발표 후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보기에 유리한 30분봉 기준 266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한 뒤 5분봉 기준으로 진입 포인트를 잡고 2660에서 2670포인트 매수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0포인트 정도 MIT 익절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30분봉상 쌍봉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도 68.30에서 68.4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자라는 전략은 이어가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추세 속에서도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 때문이다라고 보셨고요. 특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상승장이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2,785에서 2,787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